여기 30년간 중국 역사를 가르친 교사가 있는데요. 한국은 중국의 경제문화적으로 종속된 후진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믿게 되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안칭이라고 합니다. 올해 59살이고 베이징의 유명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역사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항상 검은 머리를 단정한 올림머리로 묶고 뿔테 안경을 코에 딱 맞게 쓰고 다녔죠. 학생들은 저를 존경했어요. 엄격하지만 공평했거든요. 매일 아침 저는 완벽한 자신감으로 교실 앞에 서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저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죠. 특히 한국에 대해 가르치는 걸 좋아했어요.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야. 항상 중국에 의존해왔지.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은 공책에 받아 적고 있었어요. 우리 위대한 나라보다 덜 발전한 곳이란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죠. 제 교실은 늘 이랬어요. 제가 말하면 아이들은 듣고 있었던 거죠. 제가 가르치는 내용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배운 그대로였으니까요. TV 프로그램, 신문, 그리고 제 스승들도 한국은 그저 중국의 그림자 아래 사는 후진국이라고 말해왔어요. 한국 음악이나 영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젓고 주변 사람들에게 중국이 최고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믿고 있었죠. 어느 화요일 오후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리 교장 선생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분의 방은 제 것보다 훨씬 크고 밝은 조명 아래 반짝이는 큰 나무 책상이 있었죠. 평소처럼 다음 학기 역사 교육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위안 선생님, 그가 눈가에 주름이 생기도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는 조금 더 바로 서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학교 이사회에서 선생님을 해외 역사 탐방 프로그램의 인솔자로 선택했습니다. 제 심장이 살짝 뛰었어요. 어디로 가게 되나요? 비록 답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여쭤봤어요. 한국이요. 리 교장 선생님이 반짝이는 책상 위로 파란 폴더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우리 가장 경험 많은 역사 선생님보다 학생들을 더 잘 인솔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학부모들이 특별히 선생님을 지명했답니다. 저는 폴더를 받았지만 제 손이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제가 가르치기만 했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항상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시대에 뒤처진 곳이라고 설명해온 그곳, 큰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만약 한국이 제가 가르쳐온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죠? 저는 재빨리 이 생각을 밀어냈어요. 물론 한국은 제가 가르친 그대로겠죠. 어떻게 다를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저는 저와 함께 여행할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회의를 소집했어요. 학교 강당은 걱정하는 어머니들과 아버지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은 아이들이 방문할 이 낯선 나라에 대한 안내를 저에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대 위에 서서 등을 꼿꼿이 켜고 목소리를 단호하게 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발전이 덜 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소매치기와 이상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해요. 수돗물은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아플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휴대용 화장실, 공기청정기, 그리고 여분의 음식을 포함한 비상용품을 챙겨주세요. 부모님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몇몇은 이미 휴대폰으로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죠. 그들은 저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웨이 어머님이 손을 들었어요. 위안 선생님, 그곳 음식이 걱정돼요. 우리 아이들이 먹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면이랑 익숙한 간식을 챙겨주세요. 한국 음식은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낯설 수 있어요. 그날 밤, 제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다림질된 옷들을 접어서 넣었죠. 교재들도 정리했는데 한국이 모든 문화를 중국에서 빌려왔다는 예시들을 충분히 준비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야 했거든요. 가방을 닫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제 뱃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설렘도 아니고 여행 자체에 대한 걱정도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거였죠. 제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얼굴이 저를 마주보고 있었지만 눈빛에서 뭔가 달라 보이는 게 있었어요. 마치 질문 같은 거요. 이 여행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이 맞다는 걸 증명할 거야.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학생들에게 설명한 그대로일 거야. 하지만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도 그 이상한 느낌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마치 제 안에 무언가가 한국으로 바다를 건너면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제 편안했던 확신의 세계가 영원히 바뀌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걸 몰랐지만요. 베이징에서 인천까지 비행기 타는데 2시간 반밖에 안 걸렸어요. 저는 계속 학생들에게 후진국에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움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고 로봇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승객들의 길 찾기를 도와주고 있었죠. 사람 없이도 여권을 확인하는 자동 게이트도 있었어요. 천장에는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이 걸려 있었는데 중국어 글자도 완벽했어요. 공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먼지 냄새가 아니라 신선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눈을 몇 번 깜빡이며 내 눈이 장난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위안 선생님,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요? 웨이팅이가 동그란 안경 너머로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캐리어를 끌며 똑같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아이들에게 예상하라고 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교실에서 설명했던 그 먼지 나고 구식인 곳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아마도 중국 돈으로 지어졌을 거야. 재빨리 말했어요. 아니면 다른 나라 디자인을 베꼈을 수도 있고. 이 말을 하면서도 제 말이 설득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우리 그룹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깔끔한 박물관 유니폼에 알록달록한 전통 한국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죠. 검은 머리카락은 길고 곧았으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위안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그녀는 완벽한 중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국립박물관의 가이드 진도연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서툰 중국어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매끄럽고 자신감 있는 말투라니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그룹을 소개했어요. 버스로 걸어가면서 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눈에 들어왔어요. 쓰레기 하나 없었죠. 공기는 베이징보다 더 맑게 느껴졌고 머리 위로 파란 하늘이 보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생겼어요. 학부모 도우미 중 한 분인 리우 씨가 커피를 다 마시고 종이컵을 바닥에 버렸죠. 한국인 거리 청소부가 즉시 달려왔어요. 재활용통을 사용해 주세요. 그는 간단한 중국어로 말하며 근처에 있는 색깔별 용기를 가리켰어요. 리우 씨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재빨리 통역하고 청소부에게 사과했죠. 진도연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황은 거기서 더 나빠졌어요. 벚꽃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공원에서 한 학생이 나무 뒤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어요. 공원 관리인이 즉시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림이 있는 표지판을 가리키며 근처에 있는 깨끗한 공중 화장실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점심에는 유명한 식당을 방문했어요. 종이 메뉴 대신 모든 음식 사진이 있는 태블릿이 있었죠. 화면을 터치해서 주문했어요. 작은 로봇이 몇 가지 음식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여기는 규칙이 너무 많네요. 장 여사가 태블릿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불평했어요. 자유가 부족해요. 저는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공공운동과 청결에 관한 규칙이 매우 엄격해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이 틀린 것 같았거든요. 가장 큰 충격은 서울 지하철을 탔을 때 왔어요. 역은 깨끗했고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다음 기차가 언제 오는지 보여주는 스크린이 있었죠. 모든 좌석에는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가 있었어요. 베이징 지하철 시스템보다 더 현대적이었죠. 여기는 우리 집보다 더 정돈되어 있네요. 다른 학부모 도우미인 왕 씨가 말했어요. 아마도 한국은 사람이 적어서 가능한 일이겠죠. 재빨리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 실제로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본 모든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공항, 깨끗한 거리, 선진 기술 이 모든 것이 제가 30년 동안 가르쳐온 것과 맞지 않았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무엇보다 무서웠죠. 만약 한국에 대해 제가 틀렸다면 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활력과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죠. 아름답고 현대적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낙후된 곳이 아니었어요. 내일은 서울의 더 많은 곳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의 단단한 기반이 제 발 아래서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행 둘째 주가 되니 제 머리가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한옥이라는 전통 한국 가옥에서 눈을 뜨고 있었죠. 아름다운 기와 지붕과 나무 바닥이 있었는데 현대적인 화장실과 초고속 인터넷도 갖추고 있었어요. 이런 옛것과 새것의 조화가 제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중국에서 수업할 때는 한국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가르쳤거든요. 오늘은 KTX 고속 열차를 타기로 했어요. 전에는 학생들에게 중국의 기차가 세계 최고라고 가르쳤었죠. 그런데 매끈하고 하얀 기차에 올라타면서 뱃속에 무언가 뭉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가 다시 한번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것 같았거든요. 기차는 너무 부드럽게 움직여서 처음에는 출발했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러다 창밖을 봤죠. 나무와 건물들이 흐릿하게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객차 앞쪽에 있는 화면에는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다고 표시돼 있었죠. 좌석은 편안했고 기차는 깨끗하기 그지없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상쾌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태블릿과 휴대폰에 신나게 타이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 우리 집 기차보다 더 좋아. 이런 흥분된 속삭임을 들을수록 제 뱃속의 뭉침은 더 조여오고 있었어요. 손에 꼭 쥐고 있던 교환을 내려다봤어요. 너무 세게 움켜쥐어서 종이가 구겨져 있었죠. 한국의 중국 문화 의존성에 대한 제 꼼꼼하게 준비한 강의 내용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기차로 2시간을 달린 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지인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했어요. 전통 한국식 지붕을 얹은 거대한 현대식 건물이었죠. 들어가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항상 가르쳐왔던 대로 한국이 단지 중국의 복사판일 뿐이라는 증거를 마침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도연이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녀의 차분한 미소가 이제는 짜증보다는 긴장감을 주고 있었죠. 오늘은 삼국시대를 탐험할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에 관한 특별 전시회도 있습니다. 저는 바짝 따라가며 중국 영향에 대한 언급을 주에 깊게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중국에서는 본 적 없는 디자인의 아름다운 도자기를 보게 됐죠. 중국 것과는 다르게 생긴 갑옷과 무기도 보았어요. 독특한 한국식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악기와 도구들도 보았고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전시에서는 그의 유명한 거북선, 모형이 전시돼 있었어요. 금속 뾰족한 것으로 덮여 있고 연기를 내뿜는 용머리가 있는 전함이었죠. 제가 공부했던 중국 배와는 전혀 달랐어요. 이 배는 이순신 장군이 수적으로 크게 열세임에도 일본 해군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줬어요. 진도연이 설명했어요. 그는 해전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 한국 영웅에 대해 가르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자신이 그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세종대왕과 한글에 관한 전시로 왔어요. 진도연은 한글이 있는 고대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세종대왕은 모든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 문자를 특별히 만드셨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러시아와 미국의 학자들이 이를 연구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 중 하나라고 밝혀졌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위안 선생님, 한국 글자가 중국 한자에서 왔다고 가르치셨는데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0년 교직 생활에서 처음으로 학생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죠.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고요. 중국 글자와 너무나 다른 전시된 한글을 바라봤어요. 세종대왕이 보통 사람들이 읽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문자를 발명했다고 설명하는 박물관 안내판을 쳐다보고 있었죠. 다음 전시로 넘어가자 마침내 말했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에 관한 모든 교재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고 있었죠. 빨간 펜으로 내용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이건 틀렸어. 저것도 틀렸고 수십 년 동안 가르쳐온 거의 모든 것이 틀렸더라고요.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제가 어떤 교사였던 걸까요?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수년간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확신에 차 있었고 자신감이 넘쳤었죠.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서울의 밤하늘을 창밖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별들은 베이징에서 봤던 것과 같아 보였지만 다른 모든 것은 이제 달라 보이고 있었죠. 진실은 강력한 것이에요. 한 번 보면 안 본 척할 수 없어요. 내일은 더 많은 역사 유적지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더 이상 학생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예전의 확신은 사라지고 혼란과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편안한 거짓말을 믿는 것보다 진실을 배우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요. 한국에서의 한 달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호텔에서 학생들의 짐 싸는 걸 도와주면서 처음 도착했을 때와 얼마나 다르게 변했는지 눈에 들어왔어요.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고 말투도 달라져 있었죠.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맞지 않는 것들을 직접 본 거였어요. 웨이팅이가 새로 산 한독식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접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가장 많이 변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가르쳤던 모든 것을 믿고 있었죠. 이제 그녀의 노트는 한국의 기술, 역사, 문화에 대한 관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물관 방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고 가장 많은 사진을 찍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웨이팅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위안 선생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좀 혼란스러워요. 계속 말하라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게 되면서 학생들의 질문이 긴장되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는 중국이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낫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어요. 지하철은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식당의 로봇 서버들, 박물관의 거북선들, 세종대왕이 만든 아름다운 글자들.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은 척해야 하나요? 솔직한 눈빛을 가진 이 영리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가 30년 동안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왔다고? 우리 교과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들어있다고? 아니면 우리 체제에서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 안전한 국가 이야기로 그녀를 다시 밀어넣어야 할까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때로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라마다 발전하는 방식이 달라. 우리는 서로에게서 좋은 것을 배우면서도 우리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단다. 온전한 진실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죠. 웨이팅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것을 그녀가 이해한 것 같았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우리 아래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 한 달 만에 제게 모든 것이 변했어요. 아니, 주변의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 모든 것이 변화했다고 해야 할까요? 베이징에 착륙했을 때 익숙한 고향의 냄새와 소리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공항에서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달려가 안아주며 여행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죠. 뒤로 물러서서 이 행복한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이 모든 것과 연결이 끊긴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리 교장 선생님이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위안 선생님, 그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공적인 여행 이야기가 기대되는군요. 학교 이사회에 낼 보고서는요. 빛나는 그의 책상 위에 폴더를 올려놓았어요. 안에는 밤새 작성한 공식 보고서가 들어있었죠. 중국과의 문화적 연결을 강조하고 한국의 업적은 최소화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서 중국을 잘 대표한 것을 칭찬했고요. 제 개인적인 발견이나 변화된 관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게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그에게 말했어요. 학생들이 중국의 역사적 영향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어요. 리 교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 입가에 긴장된 미소나 살짝 떨리는 손을 알아채지 못했죠. 또 다른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건 저 자신만을 위해 쓴 보고서였죠. 그건 오직 제 마음과 생각 속에만 존재했어요. 한국의 독립적인 발전, 선진 기술, 그리고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솔직한 기록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잊지 않을 제 각성에 대한 기록이었죠. 그날 저녁 책상에 앉아 은퇴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30년 후 곧 마지막 수업을 할 예정이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진실과 전통 모두를 섬길 수 있을까요? 제 경력 전체 동안 일부였던 체제에 노골적으로 도전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학생들에게 호기심의 씨앗을 심을 수는 있을 거예요. 탐험하고 질문하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도록 격려할 수 있겠죠. 다음 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학급 앞에 섰어요. 뿔테 안경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코 위에 얹혀 있었죠. 하지만 그 안경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히 변해 있었어요. 역사는 거대한 강과 같아요. 시작했어요. 표면에서 우리는 명확하고 단순한 패턴을 봐요.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물살이 복잡한 방식으로 흐르고 있죠. 책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경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임무는 배운 것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발견하고 스스로 진실을 찾는 거예요. 몇몇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평소 엄격한 선생님의 이런 특이한 말에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죠.
웨이팅이가 새로 산 한독식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접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가장 많이 변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가르쳤던 모든 것을 믿고 있었죠. 이제 그녀의 노트는 한국의 기술, 역사, 문화에 대한 관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물관 방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고 가장 많은 사진을 찍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웨이팅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위안 선생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좀 혼란스러워요. 계속 말하라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게 되면서 학생들의 질문이 긴장되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는 중국이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낫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어요. 지하철은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식당의 로봇 서버들, 박물관의 거북선들, 세종대왕이 만든 아름다운 글자들,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은 척해야 하나요? 솔직한 눈빛을 가진 이 영리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가 30년 동안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왔다고? 우리 교과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들어있다고? 아니면 우리 체제에서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 안전한 국가 이야기로 그녀를 다시 밀어넣어야 할까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때로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라마다 발전하는 방식이 달라. 우리는 서로에게서 좋은 것을 배우면서도 우리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단다. 온전한 진실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죠. 웨이팅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것을 그녀가 이해한 것 같았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우리 아래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 한 달 만에 제게 모든 것이 변했어요. 아니, 주변의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 안의 모든 것이 변화했다고 해야 할까요? 베이징에 착륙했을 때 익숙한 고향의 냄새와 소리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공항에서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달려가 안아주며 여행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죠. 뒤로 물러서서 이 행복한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이 모든 것과 연결이 끊긴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리 교장 선생님이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위안 선생님, 그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공적인 여행 이야기가 기대되는군요. 학교 이사회에 낼 보고서는요. 빛나는 그의 책상 위에 폴더를 올려놓았어요. 안에는 밤새 작성한 공식 보고서가 들어있었죠. 중국과의 문화적 연결을 강조하고 한국의 업적은 최소화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서 중국을 잘 대표한 것을 칭찬했고요. 제 개인적인 발견이나 변화된 관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게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그에게 말했어요. 학생들이 중국의 역사적 영향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어요. 리 교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 입가에 긴장된 미소나 살짝 떨리는 손을 알아채지 못했죠. 또 다른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건 저 자신만을 위해 쓴 보고서였죠. 그건 오직 제 마음과 생각 속에만 존재했어요. 한국의 독립적인 발전, 선진 기술, 그리고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솔직한 기록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잊지 않을 제 각성에 대한 기록이었죠. 그날 저녁 책상에 앉아 은퇴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30년 후 곧 마지막 수업을 할 예정이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진실과 전통 모두를 섬길 수 있을까요? 제 경력 전체 동안 일부였던 체제에 노골적으로 도전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학생들에게 호기심의 씨앗을 심을 수는 있을 거예요. 탐험하고 질문하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도록 격려할 수 있겠죠. 다음 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학급 앞에 섰어요. 뿔테 안경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코 위에 얹혀 있었죠. 하지만 그 안경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히 변해 있었어요. 역사는 거대한 강과 같아요. 시작했어요. 표면에서 우리는 명확하고 단순한 패턴을 봐요.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물살이 복잡한 방식으로 흐르고 있죠. 책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경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임무는 배운 것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발견하고 스스로 진실을 찾는 거예요. 몇몇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평소 엄격한 선생님의 이런 특이한 말에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죠. 웨이팅이가 뒷자리에서 제 눈길을 잡아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제 조심스러운 말 속에 담긴 더 깊은 메시지를 이해한 것 같았어요. 아마도 그녀가 이 작은 진실의 씨앗을 이어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교실을 나서면서 동시에 무겁고 가벼운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단순화된 이야기를 30년 동안 가르쳐온 무게로 무거웠지만
마침내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된 자유로움에 가벼웠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이에 바다만 건넌 게 아니었어요. 확신에서 의심으로, 자신감에서 겸손으로, 다친 마음에서 호기심으로 건너간 거였죠. 대중 앞에서는 여전히 옛날의 편안한 이야기를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정직함과 끊임없는 배움의 여정이었죠.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요.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에서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위안칭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